네, 이번에는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장애를 딛고 아들을 공학 박사로 키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장애인 부부를 만나봤는데요. 참 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부부의 삶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세상의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분만의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산이 3번은 변할 정도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홍성목, 오정은 부부. 뻣뻣하게 굳은 몸도 어눌한 말씨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듬직한 아들이 함께하는데요. 부부가 꿈꾸는 행복한 삶. 지금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작은 소품 하나도 정은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부부의 집.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 떡하니 걸려있는 식구는 정은 씨가 직접 지은 겁니다. 그녀는 벌써 4권의 책을 펴낸 어엿한 시인인데요. 시는 아내이자 엄마인 그녀의 삶에 오아시스 같은 거랍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처음에 저 고물하고 이럴 때 힘들 때 막 자다가도 인나서 쓰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뭐 자다가 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시를 생각날 때 써야 되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게 하루에 보통 뭐 2-3개씩 막 썼어요. 힘든 날이면 좋아하는 시를 읊다가 급기야 직접 쓰기 시작했다는 정은 씨. 수많은 상장이 말해주듯 그녀가 지은 시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많이 울었다. 진짜 눈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한없이 밝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듯 때로는 우울하고 외롭기도 했을 정은 씨의 삶. 그녀는 한자 한자 시를 써내려가며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세상에, 제가 내 생목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정말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손수레, 낡고 낡은 손수레, 손때 묻은 자옥마다 끼니 걱정 가득. 인생의 무게 저만치 낯선 거리 누비입니다. 구부러지고 굳어버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이끌고도 아들을 생각하며 거리를 누볐던 두 사람. 정은 씨의 시 속엔 그 고된 시절의 하루하루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두 어깨 가득 무거운 짐도 상처가 아닌 시로 기억하고 있다는 부부. 3년을 그때는 이제 수능차로 이제 밤 12시까지 자거든요. 그러구나. 이따금 꺼내어 읽어볼 때면 눈물바다가 되지만 마치 일기처럼 기록된 시 속의 날들이 이제는 추억이라고 말하는 부부. 그날 오후 성목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네, 어떻게 일났어요?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전화할 테니까 바로 좀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왔습니다.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전화 속 상대가 혹시나 기다릴까 싶어 통화를 마치기도 전에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시장에 볼일 보러 간다 해서 지금 가려고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수술로 걸을 수 있게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
마음껏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두 다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운전 덕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그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충도 알게 되고 그냥 언뜻 보는 거 하고 그분들의 이제 내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장애인들이 참 힘들고 하루 종일 혼자 그 고독 속에서 살아야 되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성목 씨. 움직일 수 있는 한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는 것도 그의 의지입니다. 원래 이제 받는 처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작대기 직관이 1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지 국가에서 그 정말 생계 풀칠할 정도밖에 돈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어서 둘이 생계비를 받는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차이가 20-30만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래도 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나 일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비를 뚫고 도착한 목적지. 네, 왔어요. 자신이 장애인이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 잘 안다는 그는 프로 활동 지원사입니다. 날씨가 궂은 날이면 더 살뜰하게 챙기는 것도 이런 날이 더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산 써야지. 우산 써야지. 혹여 비라도 맞을까 차에 타기까지 우산을 씌워주는 성목 씨. 마치 동생을 챙기는 형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반찬을 좀 몇 가지 살 게 있어가지고. 시장에 가시는 거예요? 예. 벌써 5년째 함께하고 있다는 두 사람. 처음에는 낯선 마음에 정막만 흘렀지만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는데요. 저도 장애 있고 하니까 이제 서로 알게 모르게 통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비장애인보다도 하여튼 이렇게 장을 볼 때면 데려다 주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성목 씨가 성태 씨의 두 눈이 되어 시장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만난 반찬이며 간식거리까지 성태 씨는 주문하고 성목 씨는 담고 그야말로 환상의 파트너가 따로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척척 안아서 해주시나 봐요. 예. 이제 뭐 하루 이틀 만난 게 아니니까 척척이 되는 척척.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마음속에서 장애를 떨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삶이 훨씬 행복해졌다는 성목 씨. 사실 죽음이라는 걸 계속 앞에 놓고 살거든요, 저는. 그러면 내가 왔다 간 자리만큼 누군가에게 뭔가는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따뜻한 봄날,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피어난 부부의 작은 정원. 오늘은 봄 햇살만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집사 뭐해? 아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디 지내는 거야? 오랫동안 부부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는 두 사람. 고생하던 얘기며 아들 공부시키던 날들까지 생생합니다. 그런데 천생연분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다며 부부의 금수를 칭찬하던 중 본심이 불쑥 튀어나오는데요. 그 성격을 내가 볼 때는 우리 홍 집사님이 더 착하니까 많이 이해하고 참았던 것 같아. 인정 안 해? 그치 맞지? 오 집사. 조용히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왜 안 해? 사실은 왜 안 하세요? 네. 여기는 진짜 고지식 같아요. 말 그대로. 여자 마음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 거 모르지.
서운했던 일도 속상했던 일도 지나고 보면 모두 추억이 된 오늘. 마음을 열면 부부도 친구도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아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정말 빼드리게 느끼고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장애가 있다는 것에 편견을 갖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와준 사람들 덕분에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부부. 친구들과 함께했던 오늘도 시로 기억하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즐거웠던 오늘은 어떤 시가 될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 끼고 안경 색깔에 따라서 다 틀이 보이잖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데로 가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하루는 행복하고 또 다른 하루는 고될 수 있지만 그게 다 사람 사는 재미라는 이들 앞에 세상의 편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처럼 누군가를 돕고 또 시를 쓰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목 씨와 정은 씨. 내일도 이 부부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